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도 4%의 하락이 나오면서 리플이 다시 7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정해놨던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밑에 있는 RSI 지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수치가 30에 가까운 과매도 영역까지 지금 거의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의 흐름이 RSI 지표와 다르게 움직이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직하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과매도 영역에서는 다시 한번 RSI 지표가 상승하면서 시세도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확실한 방향성은 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의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1일 4시에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이고, 일단 이 부분은 동결이 나올 거다라고 시장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 금리나 시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 건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슈가 연결되면서 코인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미 증시가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고, 이 상승력은 화폐 공급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에 의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 확대가 미 증시에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이 과열됐다, 그리고 이 버블 형성의 조짐이 보인다, 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새벽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JP 모건에서 닷컴 버블 당시와 비슷한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 증시의 10개 종목에 지금 쏠림 현상이 나왔고, 이 종목들이 주도하는 매도세로 인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버블 현상의 조짐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높아질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증시의 불안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최근에는 우리의 코인 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금이 쏠렸습니다.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는 크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유의미한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결정 이후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미 증시가 반응을 하고 코인 시장도 여기에 연결되면서 영향을 받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중요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앞두고 관망세 또는 약보합권에서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리플 개별적으로는 최근 아까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 거래량이 지금 급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거래량 증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며 XRP 가격에 큰 변동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현재 리플은 중요한 시점에서 있으며 시장은 리플의 가격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해 주면서 800원 위로 올라서면서 이 하락 추세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돌파했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 이걸 우리는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쪽 채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파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이 돌파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 주면서 아예 추세를 반전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승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시장 전체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좀 더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줘야겠고,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이 부분이 가능할 거다 보여지고 있는데, 자, 당장 초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일단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까지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지켜봐야겠고요. 당장 2월 달에 그래도 리플은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플 개별적인 이슈 중에 XRP 시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소송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소송 이슈 관련해서 당장 2월달, 4월달까지 이어지는 주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당장 내일 새벽에도 이 기준금리 발표 이후 이 부분이 시장에 충분히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리플의 소송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최근 이 소송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XRP 판매 자료에 대한 제출하냐 마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본문을 보시면 SEC에서는 리플의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 부분이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냐 마냐 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또 리플이 거부하고 있는 데에는 이 다음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3일에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법원에서 정해줬는데 자,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 구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 구제라는 건 이 약식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요구하면서 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SEC 측은 당연히 더 많은 벌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리플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의 합의안을 내년 2월,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겠죠. 이때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이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양측이 2월 12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고 플레인티프, 소송을 제기한 SEC를 말하는 거고요. SEC에서 여기에 대한 요약 서류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펜던트인 리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는 다시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스케줄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면 이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벌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5월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월 달에는 이거 말고도 리플은 또 다른 SEC와의 이슈가 있죠. 이 약식 재판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이 기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항소 없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된 거고 이게 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한 기각 명령문을 이렇게 보냈었고 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마지막 이 회의 전에 이 양측은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적어도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만나서 1시간 이상 대면으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패소한 쪽이 항소를 진행할 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2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약식 재판에서 거의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왔던 거고 중간 항소도 기각당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가 더 이상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벌금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꽤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더 이상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지출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막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의 ETF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선물부터 출시할 필요가 없다. 바로 현물 ETF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IPO 나스닥 상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도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단순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장 2월 달에도 관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비중과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